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으세요. 사와디카 폼칠리캅. 너무 잘생기셨죠? 말 설렙니다. 더듬으시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제 동기고. 손흥민. 네네네. 헤어지기 싫으신 거죠? 아,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요정 김혜정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의 큰 축제인 올림픽이 있는 한 해였죠. 그 어느 때 올림픽보다 올해는 굉장히 감동과 감격이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실패 생활에서 다양한 분들의 분야에 계신 분들 만났는데 이번 편 그리고 다음 편에는 스포츠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으세요.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은퇴하시고 현재로는 숨은 보석들을 또 찾는 일에 같이 매진하고 계신 이지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이나이트 스포츠라는 스포츠 에이전시와 하이나이트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숙지라 가지고 제가 발음 하위 나이트인데요. 네. 이게 사실 의미가 뭔가요? 많은 분들께서 뭐 하위 밑에 있는 뭐 그런 뜻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보석 종류예요. 그래서 좀 숨어 있는 보석을 좀 빛나는 보석을 만들자 찾아서 네. 해서 이런 뜻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기존에 이 프로 선수로 네. 활동하시다가 또 해설가이자 또 다른 축구 선수들을 육성하고 네. 양성하는 일들을 좀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런 활동들을 좀 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 은퇴하는 과정에서 사실 모든 운동 선수 출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두 번째 삶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엄청 험난했어요. 축구로 인해서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구를 쪽 안 하려고 했다가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해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 축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시 축구 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축구 해설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딱 알겠는데 네. 축구 쪽 일을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뭐 말씀해 주신 뭐 해설가도 뭐 제 직업 중 하나고 뭐 에이전트, 그 지도자 대표적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제 선수 약간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연예인들이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선수들의 뭐 연봉 계약부터 뭐 광고, 유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고 뭐 지도자는 감독 코치를 표현하는 지도자로서 뭐 지금 제가 만든 하이나이트라는 축구 교실에는 직위는 총감독입니다. 총감독님. 네네네. 축구 선수로서의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데 좀 도움이 좀 되신 거라고 굉장히 보나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경험을 사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생활 마지막을 또 해외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겪었던 것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네. 돌이켜보면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서울 동북고 네. 그리고 서울 유나이티드, 춘천 시민축구단, 태국 축구리그 독특한 이력이 다양하게 있으신데 어떤 활동들이 조금 있으셨나요? 일단은 기억에 남을 만한 정말 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고 그 동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FA 서울에서 운영했던 그 프로 유스 팀이에요. 그 전국에서는 10명을 뽑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동기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제 동기고 손흥민. 네네네.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엄청 싫어졌어요. 인생이 망가졌다 내 인생이 진짜 네. 뭐 10년 동안 축구만 해왔는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나 뭐 보면은 뭐 프로 가서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공차한 친구들도 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제가 엄청 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결정한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도피식이죠. 군대라도 빨리 갔다 와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고 거기서 저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군대 좀 가서요? 특이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가면은 보통 축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하는 축구는 선수 출신이 뭐 몇 명 있어도 제가 압도적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명 제끼고 골 넣는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축구가 너무 행복했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축구는 너무 결과만 생각한 축구였고 항상 성적을 내야 되고 네. 잘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축구가 정말 행복하구나. 네, 그걸 느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잘만 만든다면 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전역하시고 바로 다시 이렇게 선수로 활동을 네, 하시는 전역하고 나서 이제 또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 공백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는 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수소문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K3 리그 서울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저를 받아주셨고 네네.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그 시즌 중에는 계속 주전 선수들도 활동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나
그런 컨디션 같은 부분들이 군대 가기 전처럼 다시 돌아왔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제가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은 팀에 있었던 선배가 동남아 프로 구단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선배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너는 동남아 쪽 가면은 잘 맞을 스타일이다. 축구 스타일이. 그래서 한번 그쪽 가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태국에. 저희 태국 분들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인사 한번. 사와디카 폼츠 리캅.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낯선 나라로 가서 선수로서 활동하시면서 거기서의 상황들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도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없으면 축구를 더 이상 해도 의미가 없다.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급했어요. 제 운동 선수 때를 돌이켜보면 항상 조급했고. 그래서 태국이란 나라를 처음에 갈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니까 뭔가 이 선입견을 네. 가지고선 내가 가봤자 뭐 내가 가면 당연히 뭐 이 정도 되는 팀이 들어갈 거야 했는데 태국 가니까 모든 축구 인프라나 뭐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네네네. 나았다고요? 그래서 너무 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아. 네, 너무 뭐 훈련장부터 뭐 시설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어떻게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어떻게 뭐 다행히 운이 좋게도 또 저를 받아주는 팀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은 태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신 네. 건가요? 네네네. 그것도 마지막에 좀 부상도 있고 그리고 2년차 때는 팀을 옮겼는데 좀 네. 향수병이 좀 많이 심했어요. 첫 해 때는 제 한국인 동료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향수병 이런 거 아예 모르고 살았다가 두 번째 팀은 이제 그 사무사콘이라고 방콕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엄청 이제 위축도 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계속 그립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는 좀 제가 그걸 버티지 못했죠. 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좀 오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지도자로서 네. 또 다른 내가 꿈꿨던 이런 꿈을 향해서 다른 누군가들을 돕는 일들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부터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창업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어렸을 때 정말 촉망받는 선수가 있을 거고, 또 그 선수들이 뭐 다행히 정말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원하는 프로 구단이 들어가고 그게 다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0.1%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선수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제2의 삶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이런 도와주는 업체 뭐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팀을 이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성장을 해오지 않았나.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을 생각을 하고 사실 선수로서는 성공했던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커리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선수 때는 저의 성공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돼야 되고 나만 뭐 돈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 생각이었는데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남의 행복에 좀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행복보다는 이제 내 제자,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가 그래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고 대신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만족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이게 에이전시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은 선수로 또 활동도 해보셨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수들의 교육 또 프로 구단들이랑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하고 달린 일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일을 선택하고 하시면서 어떤 그 어려움들은 없으셨었는지.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했을 때 어려움은 항상 있고 어쨌든 간에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모든 선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 하나 뭐 색안경 끼고 편견 갖고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되는 선수들에게는 어떻게든 그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결국 선수들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 기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선수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꼭 있어요. 어떤 선수는 좀 그 오해하시는 선수들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오면은 프로 선수 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로 선수 된다라고 만들어준다라고 말했으면서 왜 나는 프로 선수가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 선수가 얼마나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도자도 얼마나 노력하고 이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같이 지도해 오시면서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혹시 있다면? 이제 운동을 안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운동 안 했지만 본인이 이런 열정을 갖고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걸 보여줬어요. 실제로 경기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줬고 축구로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그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고 이 하이나이트의 가치 중 갖고 있는 가치 중 하나는 보통 엘리트 체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운동을 늦게 시작하면 기회가 없어요. 운동을 늦게 한 선수도 재능이 있으면 분명히 어렸을 때 시작한 선수랑도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늦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저희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늦더라도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축구 학교를 만들 겁니다. 축구 학교. 축구 학교를 만들 거고 뭐 생리학, 뭐 영양학 이런 거를 더 운동선수들이 배우면 축구 산업에서는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리치료사, 뭐 에이전트, 뭐 해설 다양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축구 학교를 만들 거고 그 학교에서 계속 더 좋은 선수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축구 선수로만 아니라 그 선수들이 뭐 은퇴 이후든 제2의 인생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초기부터 육성하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시스템을 갖추신다는 거죠. 잘 꾸며주셨네요. 네, 그 꿈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프로 선수에서 지금은 또 이 꿈을 향해 찾아가는 선수들을 발굴하면서 육성하고 계신 이주연 대표님 만나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긴 했는데요. 은퇴 이후에 은퇴가 끝이 아니라 제2의 꿈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들어가면서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대표님? 그냥 제가 이제 그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초심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슬기로운 실패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실패하고선 인터뷰를 거절하신 분들도 아, 있으시고 네. 여기까지 나오기 쉽지 않았다 하시는데 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실패를 슬기롭게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